트럼프가 매파를 뽑았다고 당신은 완전히 속았습니다. 피처, 그린란드와 장인어른,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비트코인이 7만 달러대로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금값과 은값마저 역대급 폭락을 기록했죠. 한국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과 코인 계좌는 이미 피바다가 됐습니다. 이유는 하나로 모아집니다. 트럼프가 연방준비제도 의장에 매파 케빈 워시를 지명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매파, 즉 높은 금리를 유지하며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강경파를 뽑았다고 하니 시장이 공포에 질린 거죠. 금리 인하 기대가 꺾이자 위험 자산이 무너진 겁니다. 언론과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트럼프가 진짜 매파를 뽑았다. 이제 대폭 금리 인하는 꿈도 꾸지 마라.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완전히 속고 있습니다. 케빈 워시는 겉보기엔 매파지만 진짜 속내는 전혀 다릅니다. 이 지명이 가져올 충격적인 진실, 오늘 제가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 여러분, 대출금리에 허리 휘고 계신 분들, 영끌로 미국 자산에 올인하신 분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돈줄과 직결됩니다. 트럼프의 야심찬 계획, 그린란드까지 얽힌 거대한 퍼즐, 그리고 장인어른이라 불리는 그 가족의 그림자까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케빈 워시가 누구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는 과거 연준 이사 시절 인플레이션만 보면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전형적인 매파였습니다. 시장은 그를 보고 강달러 고금리 시대 재개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케빈 워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의 과거를 넘어 최근 행보를 봐야 합니다. 그는 월스트리트의 전형적인 엘리트입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수백억 달러를 굴리던 투자은행가 출신이죠. 연준 이사 시절엔 인플레이션만 봐도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강경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때 시장은 그를 슈퍼매파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그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특히 2, 3년 전부터 그는 경제 성장과 고용이 더 중요하다는 발언을 자주 했습니다. 작년 한 인터뷰에선 이렇게 말했죠.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근처로 안정되면 적극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이 발언 하나만으로도 그는 더 이상 순수 매파가 아니라는 신호였습니다. 시장은 과거 이미지에만 매달려 있었던 거예요. 트럼프는 바로 이 점을 노렸습니다. 겉으로는 매파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유연한 사람, 트럼프의 거대한 경제 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트럼프가 재선된 후 가장 먼저 꺼낸 카드가 뭘까요? 바로 그린란드입니다. 첫 임기 때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해서 전 세계가 웃었죠. 하지만 지금은 웃을 일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재선 직후 그린란드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린란드는 미국의 안보와 경제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번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린란드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히토류 매장량이 묻혀 있습니다. 히토류는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풍력 터빈, 군사 무기에 없어서는 안 될 자원입니다. 현재 전 세계 히토류의 90% 이상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죠. 트럼프는 이 공급망을 미국 손으로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기후변화로 북극 빙하가 녹으면서 새로운 광맥과 북극 항로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린란드를 손에 넣으면 미국은 자원 초강대국이 됩니다. 하지만 이 야심찬 계획에는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합니다. 광산 개발, 인프라 건설, 군사기지 확충에 수조 달러가 들어갑니다. 미국 연방부채는 이미 35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높은 금리로 이 돈을 빌리면 이자 부담이 국가를 짓누릅니다. 한국의 가계부채가 고금리에 신음하듯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가 진짜 원하는 건 낮은 금리, 싼 돈입니다. 대규모 재정 지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극적인 통화 완화죠. 그래서 필요한 건 겉으로는 매파지만 속으로는 비둘기파인 연준 의장입니다. 케빈 워시는 그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할 인물입니다. 시장은 과거 이미지에 속아 공포에 질렸고 트럼프는 조용히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더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의 장인어른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름을 듣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트럼프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의 아버지 찰스 쿠슈너를 말합니다. 그는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 거대한 부동산 제국을 구축한 인물입니다. 과거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트럼프가 첫 임기 말에 그를 전격 사면했죠. 그리고 지금 이 장인어른의 그림자가 그린란드 계획과 연준 지명에 깊숙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낮은 금리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특효약입니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그린란드 개발 붐이 터지면 건설과 부동산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냅니다. 쿠슈너 가문의 부동산 자산 가치가 폭등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는 단순히 국가 안보를 위한 게 아니라
가족과 측근의 부를 극대화하려는 겁니다. 케빈 워시는 월스트리트에서 수백억을 굴린 엘리트입니다. 이런 복잡한 이해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움직일 수 있는 인물입니다. 시장은 매파라고 믿고 위험 자산을 던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트럼프의 대형 프로젝트를 위한 돈 풀기가 곧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린란드 광산 개발에 필요한 민간 자본 유치도 쉬워지죠. 쿠슈너 가문 같은 대형 부동산 플레이어들이 대거 뛰어들 겁니다. 이 모든 퍼즐이 딱 맞아떨어집니다. 트럼프는 시장을 속이고 연준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 합니다. 이제 이 계획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이 계획이 실행되면 가장 먼저 변하는 건 금리입니다.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이 되면 겉으로는 인플레이션 경계를 외치겠지만 속으로는 트럼프의 압박에 점진적인 금리 인하를 시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국채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재정 지출 여력이 생기죠. 그린란드 개발에 필요한 수조 달러가 시장 충격 없이 풀려납니다. 낮은 금리는 위험 자산의 대반등을 가져옵니다. 지금 패닉에 빠져 비트코인을 팔아치운 투자자들 몇 달 후면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기술주와 에너지, 광업 관련 주식이 폭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히토류와 북극 자원 개발 테마가 시장을 주도할 테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경제 원리가 작동합니다. 과도한 통화 완화는 결국 인플레이션을 부추깁니다.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 물가가 다시 치솟을 수 있어요. 트럼프는 이를 성장의 고통이라고 포장할 겁니다. 한국 투자자들에게는 양날의 검이 됩니다. 미국 자산이 반등하면 계좌가 살아나지만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환율 손실이 커질 수 있죠. 원달러 환율이 다시 1,300원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게 한국 경제에 어떤 충격을 줄지 살펴보죠. 미국의 대규모 통화 완화는 전 세계에 돈을 풀게 됩니다. 한국 같은 신흥국으로 뜨거운 돈이 몰려들 가능성이 커지죠. 코스피가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2차전지 주식이 다시 불타오를 겁니다. 그린란드 히토류가 미국 손에 들어가면 중국 의존도가 줄어들 테니까요. 삼성과 LG 같은 한국 기업들의 공급망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양면의 칼날입니다.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죠. 한국의 수입 물가, 특히 원자재 가격이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이미 고물가에 시달리는 자영업자 여러분께는 악몽 같은 소식입니다. 치킨 한 마리 가격이 또 오르고 임대료까지 뛰면 가게 문 닫는 곳이 속출할 겁니다. 영끌로 집 산 분들은 더 괴롭습니다. 미국 금리가 내려가면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 압박을 받죠. 대출 이자가 조금 내려갈 수 있지만 집값은 또 버블이 될 위험입니다. 원화 가치가 강세로 돌아서면 수출 기업들은 울상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아래로 떨어지면 현대차나 포스코 매출이 타격을 받죠. 트럼프의 계획은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한국 경제는 그 여파에 휘청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지금 매파라고 속고 위험 자산을 버리고 있지만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첫 임기 때부터 연준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 했습니다. 파월 의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금리를 내려라 라고 압박했죠. 이번엔 아예 자기 사람을 앉혀서 완벽한 통제권을 쥐려 합니다. 케빈 워시는 겉으로는 독립성을 강조하지만 월스트리트 출신이라 정치적 압박에 취약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과거 연준 이사 시절에도 트럼프의 트윗 하나에 시장이 요동쳤죠. 이번 지명은 그 연장선입니다. 시장이 매파라고 믿는 순간 트럼프는 뒤에서 금리 인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트럼프 스타일의 속임수입니다. 그는 항상 예상과 반대로 움직여 왔습니다. 무역전쟁 때도 코로나 때도 시장을 놀라게 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린란드 계획은 단순한 자원 확보가 아닙니다. 북극 패권을 장악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지정학적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이걸 위해선 싼 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한국 투자자들이 지금 미국 자산을 팔고 있다면 트럼프의 함정에 제대로 걸려든 겁니다. 몇 달 후 시장이 반등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이제 이 모든 진실을 알았으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냉정을 유지하는 겁니다. 시장이 매파 공포에 휩싸여 위험 자산을 던지고 있지만 이 공포가 정점에 달할 때가 바로 매수 기회일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계획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비트코인과 미국 주식은 강한 반등을 보일 겁니다. 특히 히토류와 에너지 관련 종목에 주목하세요. 한국 투자자라면 삼성과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주식도 다시 빛을 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무작정 올인하지 마세요. 인플레이션이 다시 치솟을 위험을 반드시 해지해야 합니다. 금이나 은 같은 실물 자산 비중을 늘리는 건 어떨까요? 지금처럼 금값이 폭락한 순간이 오히려 좋은 타이밍입니다. 자영업자 여러분께는 더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시대가 다시 올 수 있으니 비용 통제를 철저히 하세요. 임대료 협상, 원가 절감, 메뉴 가격 조정까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대출이 많다면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로 전환을 고려해보세요. 미국 금리가 내려가면 한국도 따라 내려갈 가능성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환율 변동이 심할 테니까요. 영끌족 여러분, 집값이 다시 뛸 유혹에 흔들리지 마세요. 버블이 터지면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은 한 가지 교훈을 줍니다. 표면적인 뉴스에 속지 말고 권력과 돈에 숨겨진 연결고리를 봐야 합니다.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표면과 다른 속내를 숨깁니다. 트럼프는 그 대가입니다. 그는 언론과 시장을 상대로 완벽한 연극을 펼치고 있어요. 매파 지명으로 시장을 공포에 몰아놓고 뒤에서는 가족과 측근을 위한 돈 풀기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미국식 자본주의의 민낯입니다. 한국의 정치인들도 다르지 않다는 걸 잊지 마세요. 부동산 정책 하나 바뀔 때마다 누군가의 주머니가 두둑해지고 누군가는 빚더미에 앉는 구조가 반복되죠. 우리는 왜 항상 뒤늦게 깨닫는 걸까요? 뉴스 헤드라인만 믿고 뛰어들었다가 손해보는 패턴, 이번 기회에 그 패턴을 끊어야 합니다. 정보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분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누가 이 정책으로 이득을 보는가? 누가 손해를 보는가?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그린란드 계획이 현실화되면 세계 경제 지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한국은 그 변화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트럼프의 계획이 성공하려면 케빈 워시의 연준 의장 지명이 상원에서 통과되어야 합니다.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한 상황에서 이건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지명이 확정되는 순간 시장은 다시 한번 요동칠 겁니다. 처음엔 매파 확인에 더 큰 공포가 퍼지겠죠. 하지만 곧 트럼프의 압박과 워시의 유연한 행보가 드러나면서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위험 자산의 바닥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미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아래로 무너진 지금 공포가 극에 달한 이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트럼프는 항상 타이밍을 완벽하게 잡아왔습니다. 시장이 가장 절망할 때 뒤집기를 성공시켰죠. 그린란드 협상이 본격화되는 신호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덴마크와의 외교적 움직임, 히토류 관련 기업들의 주가 변동, 이런 징후들이 나타나면 돈 풀기의 서막이 열린 겁니다. 쿠슈너 가문의 부동산 움직임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어요. 대규모 인프라 펀드 조성 소식이 들린다면 이미 늦을지도 모릅니다. 한국 투자자 여러분, 지금은 현금을 일부 보유하면서 기회를 기다리세요. 패닉에 휩쓸려 모든 걸 팔아버리면 그 후회만 남습니다. 자영업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처럼 소비가 얼어붙은 때를 버티는 게 관건이에요. 곧 돈이 풀리면 소비 심리가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할 때입니다. 트럼프가 케빈 워시를 연준 의장으로 지명한 진짜 이유. 겉으로는 매파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유연한 통화 완화를 준비하는 인물. 그 목적은 그린란드 개발과 북극 패권 장악을 위한 천문학적인 자금 조달입니다. 낮은 금리로 재정 지출을 뒷받침하고 쿠슈너 가문과 측근들의 부동산 제국을 더욱 키우려는 계산입니다. 시장은 과거 이미지에 속아 공포에 질렸고 위험 자산을 팔아치우며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포가 극에 달할 때 바로 반전의 신호가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케빈 워시의 지명이 상원 통과되고 트럼프의 압박이 본격화되면 금리 인하 기대가 살아날 겁니다. 그린란드 관련 외교적 움직임과 히토류 기업들의 행보, 이런 징후들을 놓치지 마세요. 한국 투자자 여러분께 드리는 실질적인 조언은 이것입니다. 지금 모든 걸 팔아버리지 마세요. 현금을 일부 보유하며 공포의 바닥을 기다리세요. 인플레이션 해제를 위해 금과 은 같은 실물 자산을 고려하세요. 자영업자 여러분은 비용 통제와 생존 전략에 집중하세요. 이 터널 끝에 빛이 보일지 아니면 더 큰 위기가 올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친 이 이야기는 단순한 미국 정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벌어지는 속임수와 돈의 흐름이 결국 우리 한국의 식탁과 지갑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트럼프가 매파를 뽑았다고 믿고 위험 자산을 팔아치운 순간 당신은 이미 그의 판에 들어선 겁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더 이상 속지 마세요. 공포에 흔들리지 말고 냉정하게 기회를 노리세요. 자영업자 여러분, 이 고난의 터널을 버티면 돈이 풀릴 때 새로운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영끌로 버티고 계신 분들도 또 다른 버블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결국 돈과 권력의 게임에서 이기는 사람은 표면이 아닌 본질을 꿰뚫어 보는 사람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트럼프의 그린란드 야망과 연준 의장 지명 뒤에 숨겨진 진실, 당신은 이제 알게 되었어야 되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당신은 이 진실을 알고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